KF-21 사업과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 인도네시아가 충격에 빠졌다. 오랫동안 KF-21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했던 인도네시아가 배제되고 그 자리를 아랍에미리트, UAE가 차지하면서 인도네시아는 통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UAE가 KF-21 공동개발국으로 최종 합류하면서 오일머니의 힘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약을 통해 KF-21 사업에 UAE가 투자하는 금액은 무려 66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로 기록될 전망이다. UAE는 이미 한국과 다수의 방산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KF-21 공동개발을 통해 최첨단 전투기 기술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번 발표로 인해 KF-21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UAE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개발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KF-21 개발비 분담금을 연체하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한국과의 신뢰관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 참여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개발비를 미납하면서 공동개발국으로서의 신뢰를 잃어왔다. 결국 방위사업청의 발표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KF-21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KF-21을 도입할 기회를 사실상 상실했다. UAE의 최종 합류로 인해 KF-21은 더욱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추가 도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UAE는 KF-21을 도입한 이후 사우디, 카타르, 이집트 등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한국 방산의 중동 시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한국은 KF-21을 세계적인 전투기로 성장시키는 데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수출 계약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KF-21은 UAE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블록 2, 블록 3 모델 개발도 더욱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스텔스 기능이 강화된 차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UAE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략적 동맹 관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위사업청 발표는 KF-21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한국 방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서 밀려나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 기회를 잃었고 반면 UAE는 KF-21 공동개발국으로 최종 합류하면서 66조 원 규모의 오일머니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KF-21이 UAE를 비롯한 중동 시장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둘지 그리고 추가적인 글로벌 수출 계약이 이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올해 첫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이자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무기 박람회인 아이덱스 2025 이달 참가해 K방산 수출의 포문을 연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등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K방산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우리 기업들은 K방산의 높은 기술력과 함께 각국 수요에 맞춘 전략 무기를 전면 배치해 추가 수출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우리 정부도 아이덱스 2025 개최 시기에 맞춰 현지에서 연합훈련을 벌이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라이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이달 17에서 21일 UAE 수도 아부다비의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아이덱스 2025에 참가한다. 아이덱스 2025에는 65개국에서 1350여 개의 업체들이 참가하고 국방 고위 관계자 등 13만 명이 방문할 걸로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방산 분야 최신 기술과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글로벌 방산 관계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이덱스 2025에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을 꼽자면 아이진엑스원이다. 아이진엑스원은 중동을 수출 전략 시장으로 설정. 2009년부터 아이덱스에 참여하며 현지 시장 확대에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2022년부터 UAE와 사우디, 이라크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인 천궁을 잇따라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닉넥스원은 이번 아이덱스 2025에서 천궁을 비롯해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과 대함방어, 유도무기, 해궁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닉넥스원 관계자는 천궁을 앞세워 중동에서 K-대공망 벨트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북아프리카와 아시아로도 방공망을 확장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케아는 아이덱스 2025를 통해 올해 UAE로부터 다목적 기동헬기 수리온 수출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KA는 지난해 이라크와 수리온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국산 헬기 첫 수출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헬기인 수리온은 병력 수송과 공수작전, 화물 운반, 탐색 및 구조, 산불 진화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특히 수출용 수리온은 미사일 장착 등 현지 맞춤형 설계가 가능해 중동 지역에서 높은 관심을 받는 걸로 전해졌다. 케아는 아이덱스 2025에서 수리온과 함께 한국형 전투기인 카프-21, 다목적 수송기, 다목적 무인기 등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를 전시할 예정이다. 한화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아이덱스 2025에 통합부스를 마련하고 K9 자주포와 천궁2 다기능 레이더 등을 전시한다. 한화에어로는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루마니아 등의 K9 자주포를 수출했다. 2022년에 이집트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중동 국가들로 확대하려 노력 중이다. 한화에어로 관계자는 지상 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사우디가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K9 자주포를 중동의 사막 지형 작전에 맞게 개량해 현지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중동 국가에서 아직 수출 성과를 내지 못한 현대로템도 아이덱스 2025에서 K2 전차를 전시하고 세일즈에 나선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2022년 폴란드와 계약하면서 해외 수출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UAE와 사우디 등의 K2 전차를 수출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정말 무인기 보냈나? 합참 평양 연천 무인기 외형 비스.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유사한 모양의 무인기가 경기도 연천에서도 발견됐다. 합동참모본부, 이하 합참 는 이를 두고 외형적으로 비슷하다는 부분까지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확실한 사실은 밝히지 않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3일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해 10월 12일 경기도 연천에서 추락한 무인기와 10월 10일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상당히 모양이 비슷한데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외형적으로 비슷한 것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겉으로 보면 무인기 앞쪽에 있는 RF 안테나도 비슷하고 꼬리에 있는 엔진 등 내부적인 면까지 들어가도 유사하니 평양과 연천에서 똑같은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판단해도
무방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 실장은 글쎄요라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27일 SBS는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4시 20분 무인기 추락을 신고한 접수자가 찍은 무인기 사진을 보도했는데 북한이 남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무인기와 외형이 똑같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 무인기들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이날 시가행진에 등장한 드론작전사령부의 정찰 무인기와도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다면서 핵심 장비인 엔진과 안테나는 연천과 평양 무인기 모두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일수 무인항공교원 원장은 방송에서 지금 보여주는 사진, 연천 무인기, 하고 평양에서 우리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하고는 같은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합참 등 군 당국은 무인기와 관련해 지금까지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전하규 대변인은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의 여부를 떠나 맞다. 틀리다를 확인해 드리는 것이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무인기를 통해 남북 간 국지적 충돌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무인기 문제가 단순히 군사작전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즉, 군사적으로만 손익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손실을 따져 무인기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이게 북풍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군사작전이냐를 놓고 논란이 심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돈 들이고 고생하는 것은 우리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 실장은 군사작전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크다며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은 외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 3일과 9일, 10일 평양에서 무인기가 발견됐다면서 남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초기에는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김 장관과 합참 모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군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면서 김용현 당시 장관의 지시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으며 김 장관의 후배인 충암고등학교 출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실무적으로 기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계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4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실제 무인기를 보냈으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정 전 장관은 처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보낸 적 없다고 하더니 이후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이 바뀌었다며 실제 무인기와 관계가 있는데 차마 이를 말로는 못 꺼내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8개 포병여단을 사격대 기태세로 전환했다는데 무인기를 또 띄우면 북한에서 쏜 포탄이 연평도나 경기도 북부 지역으로 떨어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구실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3. 여행을 떠나기 위한 교통수단 비행기. 비행기는 동력으로 날개와 그에 의해 발생하는 양력을 이용해 인공적으로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진 항공기를 말한다. 최초의 비행기는 1903년 12월 17일에 미합 중국의 라이트 형제가 발명하였다. 또한 비행기의 종류에는 여객기, 화물기, 전투기, 무인기, 방제기 등이 있다. 양력 발생에 필수적인 추진력을 얻기 위한 엔진으로는 프로펠러 엔진, 제트 엔진, 로켓 엔진 등이 사용된다.
세계적인 여객기 제작사로는 에어버스와 보잉이며 비행기의 아랫면은 반대로 느리게 된다. 그 때문에 베르누이의 정리에 따라 윗면의 기압은 대기압보다도 낮으며 즉 부압으로 되어 날개를 위쪽으로 빨아올리는 작용을 한다. 또 아랫면의 기압은 대기압보다도 높아져서 즉 정압으로 되어 날개를 아래서부터 밀어올리는 작용을 한다. 이 부압과 정압으로 날개에는 위로 향하는 양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양력은 날개 면적, 속도와 관계가 있다. 하지만 베르누이의 정리만으로는 양력 발생 원리를 확실히 규명할 수 없다. 양력계 순할 계면적이 일정하다면 양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것이다.